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변호사 시험 대비 관련 톨츠 과목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간 개요 같은 간단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의 목적은 이제 톨츠라는 과목, 불법 행위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도록,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하나도 읽지 않은 상태시잖아요. 미국 법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으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큰 그림, 우리가 어떤 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할 예정인지, 내가 이 과목 중에서 과목을 공부하면서 어떤 것들을 유념해서 봐야 될지, 아주 큰 그림과 흐름을 잡는 간단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전체적인 수업을 따라오시면 훨씬 더 쉽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큰 불법행위론 중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 이해하고 흐름에 따라 공부하시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톨츠라고 말하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이제 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크게 톨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intentional torts라고 하고요. 하나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해서 neglig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intentional tort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형법상의 범죄들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해도 그냥 고의에 의해서 어떤 손해를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이런 게 둘이 뭉실하게 그 요건들이, 법률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미국의 불법행위 intentional torts 같은 경우에는 그 7개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유형이 있고요. 그 7개의 각각의 요건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battery, 폭행이라고 우리가 형법에도 나오죠. 근데 battery라는 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중에 하나, 7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으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맞아요? 톨츠상의 그 폭행 battery로 볼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적으로도 물론 그런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약간 민사적으로 그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활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객관식에 더 잘 나와요. 왜냐면 그러겠죠. 아무래도 7가지 유형이 딱 정해져 있고 요건들도 딱 정해져 있고 하니까 객관식으로 이게 뭐 폭행에 해당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더 많이 나오고, 주관식 에세이에서는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고 아주 작게 조그마한 지나가는 문제 정도로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쪽 엄청 넓죠. 네, negligence,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훨씬 더 로스쿨에서도 강조해서 가르치고, 주관식 그 에세이에도 자주 나오고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negligence,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보통 구성이 이렇게 돼요. 과연 내가,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원고,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왜? 불법행위 전에 어떤 주의 의무가 과연 있었는가? 그냥 주의 의무를 위반해야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주의 의무가 과연 있는지, 그럼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 그걸 과연 위반했는지, 그리고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결과가 뭐죠? 네, 손해가 발생해야 되죠.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상대방, 불법행위자가 항상 모든 걸 다 책임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원고가 과연 될 수 있는지, plaintiff가 과연 될 수 있는지,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한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 수업에서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불법행위자는 tortfeasor라고 그러는데, 불법행위자는 어떤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되나? 네, 주의 의무가 있냐 없냐? 존재 여부를 존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레벨의 주의 의무냐? 그래서 duty of care라고 합니다.
어떤 주의 의무가 있는지, 네? 어떤 정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지, 일반인이 지는 주의 의무, 성인이 지는 주의 의무,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다 주의 의무가 다를 수도 있죠. 네, 가게 주인이나. 그래서 그런 약간 구체적인 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게 되고요. 그럼 주의 의무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주의 의무의 위반이냐? 네,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가 오는 날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고 껌껌한 날 어떤 운전자가 전조등도 켜지 않고 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되게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가 누구를 차를 치어서 다치겠다. 그런 경우 뭐 다친 사람은 아무래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운전자는 어떤 종류의 주의 의무를 지고 있었을까요? 네, 어떤 종류의 주의 의무를 지고 있었는지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고요. 그 사람이 과연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비가 오는 날이라면 당연히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불도 켜고 속도도 더 줄이고 조심해서 양옆을 보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가진다. 그런 레벨 오브 듀티 오브 케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써야 돼요. 속도도 빨랐고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았고 앞뒤도 보지 않았고 해서 주의 의무의 위반, breach of duty라고 해요. 주의 의무 위반이다. 네, 내가 주장할 수 있죠. 피해자가 봤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주의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되지만 내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잖아요. 자고 일어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왔는데 뭔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수술은 잘못됐다. 내 몸의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내가 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경우 입증을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볼 거고요. 네, 손해는 damage라고 보통 표현해요. 손해의 경우는 지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종류의 손해가 있을까요? 뭐 치료비, 뭐 상해를 입은 거, injury에 대한 거, 뭐 등등등 이런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책임을 다지냐? 그렇게 관련된 건 인과관계 causation입니다. 말 그대로 살인자를 출생한 어머니가 그 살인 범죄 자체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사실은 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형법에서 배웠지만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컷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그것과 관련한 causation, 인과관계 이론들이 몇 가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 전처럼 빗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구급차가 와서 이제 태우고 가던 중 더 큰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 예, 뭐 다리가 약간 다친 정도인데 그 이후에 일어난 교통사고 때문에 내가 더 크게 다쳤다. 그러면 첫 번째 운전자에게 모든 손해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는 손해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을 수 있는가? 뭐 그런 거와 관련된 게 인과관계, causation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벌써 거의 다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원고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치면 피고, 손해배상 책임을 당한 사람은 보통 어떻게 말하냐. 왜냐면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원고가 이렇게 주장할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피고는 뭐라고 항변할 수 있느냐 써봐라. 이런 식의 에세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인 피고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겠죠. 당신은 손해배상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면 당신이 말하는 정도의 주의 의무 레벨이 그게 아니다. 아니면 나는 주의 의무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다 했다. 다른 사실관계를 들 수도 있고요. 손해액이 다르다고도 주장할 수 있고요. 인과관계도 아까 전처럼 인과관계가 이미 끊어져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가능하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빗길에 왜 당신이 까만 옷을 입고 밤중에 걸어갔냐. 네. 당신의 과실 때문에, 원고의 과실 때문에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 당신은 그래 손해배상 청구를 자체 못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과실상계를 주장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위험한 행동을 본인이 먼저 어떤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스카이다이빙을 한다든지 목숨 걸고 하는 행동들. 네, 그러면
당신이 위험을 이미 감수한 행동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라. 이런 류의 항변들도 배우게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걸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톨츠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7가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근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는 이런 요건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다 들어갔나요, 우리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손해배상 유형을 모두 다 커버하지 못했죠. 어떤 게 남았을까요? 네,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제조물 책임 같은 거요. 그건 고의가 있나요? 7가지 유형이 해당 안 되는 것 같죠? 그리고 과실, 주의 의무 위반, 내가 입증할 수 있나?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트럭에 그 물건이 실려오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소비자가 입증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조물 책임 보통 product liability라고 해서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strict liability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중과실로 책임을 지게 하거나 뭐 과실에 아예 그런 요건도 없이 무조건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들,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사용자 책임 같은 거, 네, 거의 다 다뤘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조금씩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인 수업에는 지금 다룬 내용들을 할 거고요. 대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주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입증 책임이 논란될 때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의 그 포인트만 아시면 미국 변호사 시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야 되는지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재미있게 간단하게 톨츠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